강남, 이태원, 홍대 등 번화가 거리를 아직도 하염없이 배회하고 계신가요? 헌팅 술집, 클럽, 감성주점에서 어줍지 않게 몇 명이서 오셨어요? 수십 번 외치면서 주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밤새 놀고 첫차 타고 들어가면서 그래도 택시비는 아꼈네 하면서 만족해하고 계신가요? 노는데도 효율적으로 돈 쓰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솔트맨입니다. 오늘은 찰나같은 소중한 주말 저녁마다 헌팅에 빠져서 본인의 경제적 수준 대비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헌팅 잘하는 방법이나 장려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잘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실 헌팅은 얼굴만 잘생기면 끝입니다. 돈을 정말 아끼고 싶다면 주말 저녁에 어디 나가지 말고 저처럼 집에서 쉬어야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주말 저녁에 나가서 헌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대부터 40대 그리고 50대 분들도 장소가 다를 뿐이지 다들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저는 헌팅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미혼이고 애인도 없으면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말도 걸어보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해 볼 수 있죠. 대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건 기본이겠죠. 솔직히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모르는 이성한테 말 걸어볼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어디 관광지 가서 사진 부탁하거나 아니면 명동 근처에서 외국인이 길 물어볼 때나 처음 보는 이성하고 대화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팅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약간 벗어나는 기분도 들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서 말 걸 때 긴장도 되면서 설렘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중독이 돼서 매주 습관처럼 출근 도장 찍듯이 나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아침까지 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기간이 다행히 길지는 않았는데 그때 놀면서 느낀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전혀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돈이 지출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음이 잘 맞으면서 내 주변에서 제일 외모가 괜찮은 친구들과 번화가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만나서 서로 꾸미고 온 상태에 대해 간단하게 리뷰를 하죠. 이상한 금목걸이 하고 오면 엄청 욕도 해주고 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술집을 가든 밥에 반주를 먹든 1차를 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지출이 발생하죠. 그리고 길에서 헌팅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뛰어나게 잘생기지 않고서야 길에서는 잘 안 하죠. 보통은 헌팅 술집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장소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럼 그곳에서 두 번째 지출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는 않아요. 친구들끼리 먹는 거니까 비싼 술이나 안주를 시키지도 않고 이따가 합석해서 먹을 걸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합석에 성공하는 순간부터 지출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나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벌써 3차인 거죠. 나가서 안주도 좀 맛있는 걸로 시키고 술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많이 마시게 되니까 술값도 많이 나오고 또 저희가 놀자고 제안을 했으니까 같이 내주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보통 제안한 쪽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돈 나가지.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흡연자들은 담배 사느라 또 돈 쓰지. 이래저래 돈이 계속 줄줄 새어나갑니다. 놀다 보니 벌써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네요. 그럼 졸리다고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더 놀고 싶은 사람들이 택시비 이야기를 꺼내요. 야, 택시비 아깝다. 차라리 더 놀고 첫 차 타고 가라. 거기에 설득이 되면 또 다른 장소로 가서 4차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 뜰 때까지 쾌행한 상태로 놀면서 일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새벽 5시 넘어서 첫 차에 탑승하면 그 시간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분들인데 괜히 눈치도 보이고 아까 집에 갈 거라는 후회도 밀려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일요일은 그냥 날리는 거예요. 잠만 하루 종일 퍼질러 자다가 다음날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돈 낭비에 시간 낭비입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놀면 하루에 7, 8만 원은 그냥 우스워요. 더 많이 쓰는 분들은 10만 원도 당연히 넘게 쓰겠죠. 저렇게 놀고 나면 현타 심하게 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재밌게 놀아도 현타가 오는데 헌팅이 잘 안 되는 날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날이면 친구랑 서로 남 탓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티격태격 하다가 국밥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저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밤에 노는 게 질리더라고요. 물론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맞이하는 주말이니까 무조건 놀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조절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 놀고 싶으면 몇 가지의 규칙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놓고 노는 거예요. 막차가 끊기기 전에 가는 게 가장 좋지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과하게 제한을 하다 보면 쉽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른 시간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새벽 1시면 1시 아니면 2시까지 확실하게 제한을 걸어두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 몇 시까지만 놀겠다라고 친구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세요. 만약 친구들이 크게 거부감을 보이거나 못 가게 한다면 그냥 분위기 맞춰주시고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는 친구라면 분명 다른 이유로라도 싸우게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놀게 되면 좋은 게 멍하니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남자들은 공감하실 텐데 몇 번 거절당하면 기운 빠지면서 친구랑 멍하니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놀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럴 틈이 잘 안 생겨요. 나는 어차피 오래 못 노니까 같이 놀러간 친구도 시간 제한에 동의를 했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게 되죠. 평소보다 2-3시간이라도 일찍 들어가면 택시비는 들겠지만 술도 덜 마시게 되고 술값도 덜 내고 시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을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두 번째는 주변 술집들을 미리 조사해 보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 가성비 나쁜 술집들이 있거든요. 안주 시켜보면 맛도 없고 양도 적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가게도 아닌데 엄청 비싸기만 한 가게들 가보셨죠? 그런 가게들은 알아서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운 나쁘게 폐업 전에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괜찮은 술집을 알아보고 같이 놀게 된 사람들을 안내해야 분위기도 안 깨지고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 리뷰들만 조금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친구들 만나기 전에 잠깐만 찾아봐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포기할 줄 알아야 해요. 친구랑 새벽 2시까지만 놀기로 했는데 1시가 넘도록 헌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남은 시간 친구랑 술 마시고 그냥 집에 가세요. 굳이 3시, 4시까지 졸린 눈 비비면서 어거지로 헌팅하는 것도 시간 아깝고 그렇게 늦게까지 논다고 해서 헌팅이 잘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안 되는 날엔 빨리 포기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요. 오늘 안 되면 다음에 또 놀러 가면 되잖아요.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귀가 시간 미리 정해놓고 놀기 전에 가성비 괜찮은 술집 알아보고 빠르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만 준비하면 예전보다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돈을 아끼려면 헌팅 같은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젊을 때만 조금 경험해 보시고 돈을 모아야 할 시기에는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잘 모아놓은 돈을 보면 아 내가 헌팅 멀리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오늘도 짠내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절약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lt